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이용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눌 내용은 착용형 AR 디바이스의 광학 엔진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요즘 AR, MR, VR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세계를 리얼 월드라고 하면은 완전히 가상 영상으로 가득 채워진 세계는 버추얼 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영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버추얼 리얼리티, VR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실 공간과 가상 영상 사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이 믹스드 리얼리티 안에는 실 공간이 대부분이고 증강된 어떤 정보만 가상 영상으로 표현해주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 현실 이런 게 있고, 또 대부분이 가상 영상인데 실 공간이 일부 들어가 있는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믹스드 리얼리티와 버추얼 리얼리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도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믹스드 리얼리티, AR, MR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 공간하고 가상 영상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시스루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고, 이 또 가상 영상 자체가 실 공간에 정확히 정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3D 디스플레이랑 같이 구현이 돼야 됩니다. 이런 AR, MR 디스플레이의 형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비디오 시스루, 요즘은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비디오 패스스루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비디오 시스루 형태와 옵티컬 시스루 형태가 있습니다. 비디오 시스루는 사실은 VR인데, 버추얼 리얼리티인데, 카메라를 밖에다 달아서 실공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가상 영상 안에 같이 보여줌으로써 밖을 보는 느낌을 보여주는 형태고요. 옵티컬 시스루라는 거는 실제 실공간을 직접 보면서 거기 위에다가 가상 영상을 덧입혀서 보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옵티컬 시스루 형태고, 그 중에서도 안경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옵티컬 시스루, 안경형 AR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안경형 AR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경형 AR은 굉장히 구성이 단순합니다. 가상 영상을 만드는 디스플레이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상 영상을 실제로 뿌려줄 공간을 알아야 되니까 그 공간을 알아내는 센서 파트가 있고, 그 공간 위에 적절한 위치에 가상 영상을 합쳐서 표현할 수 있는 컴바이너 파트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이슈가 된 이유는 최근에 전자 기술이라든지 광학 기술이라든지 센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굉장히 소형화되고 고성능화되고 부품 레벨에서 발전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안경 형태로까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안경형 AR의 기술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2014년이었던가요? 이 구글 글래스, 눈 위로 이렇게 치치 뜨고 보는 이런 단안 형태의 구글 글라스가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쪽 눈으로만 보고 초점면도 어느 한 위치에만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안경형 또는 착용형 AR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양안으로 보고 역시 초점면은 고정 초점면입니다. 한 2m 앞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으로 또 발전된 형태가 양안이면서 초점면이 여러 개 있는 것.
이런 형태가 이제 매직립이 제안을 하고 만들었던 형태고요. 궁극적으로는 양안을 쓰고 다수나 연속 초점면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공간에다가 가상 영상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공간은 우리가 초점을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보고 있는데 가상 영상이 내가 띄워준 위치랑 맞지 않으면 정합이 되지 않아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눈으로 보면서 입체적인 가상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입체 가상 영상이 실공간에 정확히 정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지러움이 없는 시청 경험을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경형 AR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안경형 AR은 궁극적으로는 늘 일상적으로 안경을 쓰고 생활하면서 이 안경의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야각이 넓어지고 아주 고해상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 극강의 현실감은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다음 디바이스 정도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하려면 크게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완성이 돼야 되겠지만 크게 발전되어야 할 부분들은 웨어러블 폼팩터,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다녀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컴팩트한 디자인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비디오 시스루가 아닌 실공간을 그대로 보면서 그 위에 가상 영상을 덧입히는 옵티컬 시스루 형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가상 영상이 내가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 그 실공간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편안한 안경 형태의 편안함, 그리고 그 고해상도로 제대로 된 이미지 품질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 그리고 정확히 실공간의 가상 영상이 정합되게 해주는 레지스트레이션, 이 부분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디바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퀄리티는 별로 좋지 않고 굉장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셋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그 대신에 그 안에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합이 돼서 가상 영상이 실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한 축은 안경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서 다른 것들이 약간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안경 형태 자체는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쓰겠다,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노스 포컬이라는 데에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구글이 인수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형태의 안경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국 회사인데 엔리얼인데 이제 엑스리얼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이미지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괜찮고 컴포트니스도 이 홀로렌즈나 이런 거보다는 좀 쓰기 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레지스트레이션 효과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데, 이런 형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형태는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광학 엔진, 광학 쪽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주변을 잘 알아낼 수 있는 센서 기술도 중요합니다. 이 센서나 옵티컬 엔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게라든지 그 전력 소모,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티컬 엔진 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용 AR의 광학 엔진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바깥 영상을 직접 보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엔진에서 만든 디스플레이 가상 영상을 실제 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컴바인 해주는 컴바이너와 그리고 이 가상 영상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 엔진,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안경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 엔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리퀴드 크리스탈론 실리콘, 이거는 액정 기반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고, LED나 OLED 기반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리고 레이저 스캐너, 이런 것들이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바이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반사막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웨이브 가이드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라고 해서 광학적인 소자를 사용해서 실제로 실공간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서 만들어진 가상 영상은 이것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정합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컴바이너가 있습니다. 광학 엔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는데 메타의 퀘스트라든지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것이 VR에 해당되는데요. 이 VR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눈앞에 갖다 댔을 때 우리가 눈의 초점이 25cm 이 정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초점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노안이 오면은 좀 더 먼 데까지 보이지 않는데 요 안으로 들어오면 직접 그 초점을 맺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렌즈를 추가로 넣어서 얘를 확대된 가상 영상을 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자체를 눈앞에다가 가까이 대기 때문에 바깥을 가리기 때문에 바깥을 볼 수 없는 형태고요. 그래서 완전히 가상 영상만 볼 수 있는 형태고, 그리고 앞쪽에 최대한 가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것들이 눈앞에 있는 바람에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죠. AR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두가 다 바깥 실공간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실공간을 직접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상 영상, 여기 파란 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인데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가상 영상을 또 동시에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두 개는 프리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써놨는데, 이런 프리스페이스를 통해서 반사막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고, 또 반사막을 통해서 일부는 바깥 영상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가이디드 옵틱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웨이브 가이드나 아니면 가이드 형태로 빛을 가이딩 시켜서 눈 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이디드 옵틱스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페이스에서 이미지를 눈 쪽으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그 대신에 이런 것들이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진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엑스리얼, N리얼의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런 얇은 형태의 HOE 같은 것을 사용한 컴바이너로 사용한 경우는 노스포칼, 지금 구글에 인수된 이런 회사의 방식입니다. 얘는 굉장히 그 안경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는 있지만 아이박스 자체가 작고 시야각도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방식은 여기 그 미러이면서 렌즈 역할을 하는 그런 면이 여기 파란색으로 있고, 이 파란색 면까지 가이딩을 시켜서 눈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미지 퀄리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웨이브가이드 형태보다는 훨씬 좋지만 이 가이드 되는 빛에 이 가이드 시키는 이 디바이스의 두께에 따라서 시야각이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시야각을 넓힐 수 있고 얇으면 얇을수록 시야각이 작아지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같은 데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만든 것인데, 얘의 장점은 아이박스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박스를 키우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웨이브가이드 자체를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지 못하면 이미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신 대로 어느 하나 뭔가 이거다 싶은 것은 아직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업계에서는 VR 쪽을 먼저 진행하고, 이 VR이 어느 정도 무르익는 사이에 AR을 개발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R, 안경형 AR까지 가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진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쓸 수 있겠다 하는 수준을 여기 적어 놓은 것인데요. 일반 안경 수준의 폼팩터, 무게는 50g 미만. 지금 안경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안경이 가벼워도 이게 계속 쓰고 있다 보면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가벼운 것들은 뭐 10g, 15g 이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센서를 다 집어넣고 그렇게 가볍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수준은 50g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 아래에 해당되는 그 두께도 한 4mm 언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경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엔진 그 부피도 1cc 이하로 이 정도는 만들어져야 될 거다. 그리고 영상 품질은 당연히 고해상도의 고품질 영상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공간하고 가상 영상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 실공간은 우리가 초점을 눈에 그 렌즈를 조정해 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형태인데, 가상 영상이 거기에 맞춰서 초점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지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지러움이 없는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초점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폼팩터라든지 영상 품질이라든지 초점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폼팩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커브를 준 컴바이너를 써서 시야각을 넓히면서 얇게 하는 방법, 그리고 디스플레이 엔진 자체를 굉장히 작게 설계하는 거, 그리고 영상 품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웨이브가이드 같은 경우에 화이트를 띄워놓으면 이렇게 얼룩얼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브가이드가 아주 정밀하지 않으면은 색이 이렇게 딱 맞지 않아서 얼룩얼룩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정밀하게 설계하는 거, 그리고 이 이미지 퀄리티 자체를 얼룩얼룩 하더라도 보여줄 때 이 얼룩얼룩한 거를 미리 컴펜세이션 해서 보상해가지고 이미지를 띄우는 그런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초점 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과, 손하고 저쪽에 소파하고 거리가 있을 텐데, 이 사과와 저쪽에 있는 소파 위에 있는 사과들이 동시에 초점이 맺는 이런 형태가 되면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초점을 맺을 때는 이 앞쪽에 있는 사과에 초점이 맺고, 저 소파에 초점이 맺을 때는 앞쪽은 블러가 되고 뒤쪽에 소파 부분은 초점이 맞고, 이런 초점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점 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3D를 인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심리적인 깊이 단서, 그리고 생리적인 깊이 단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심리적인 깊이 단서라고 하는 거는 이 뭐 토이스토리라든지 이런 만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그림자가 표시되어 있다든지, 앞에 거는 크고 뒤에 거는 작다든지 겹쳐 있다든지,
텍스처링 같은 걸 이용해서 깊이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심리적인 깊이 단서고요. 디스플레이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생리적인 깊이 단서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오른눈에서 보는 것과 왼눈에서 보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그게 뇌에서 합쳐져 가지고 이게 앞에 있구나 이게 뒤에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거를 양안시차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버전스라고 해서 우리 눈이 이렇게 눈알이 돌아가는 그거를 뇌가 그 움직임을 알아채서 안쪽으로 많이 몰려 있으면은 이게 앞에 있구나 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저 뒤에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게 버전스라고 하고, 그리고 요것이 이제 초점 정보에 특히 더 관련이 있는데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해서 사람 눈이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보게 되면 가까운데 초점을 매지려면 얘가 렌즈가 두꺼워져서 가까운데 초점을 맺고, 그 다음에 먼데 초점을 매지면 렌즈가 얇아져서 먼데 초점을 맺고, 그 움직임을 또 뇌가 기억을 해서 얘가 앞에 있구나 뒤에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운동시차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게 가까운 데 있는 거는 내가 움직일 때 가까운 데 있는 거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먼 데 있는 거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실 때 멀리 있는 달을 보면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무슨 전신주라든지 물건들은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런 효과가 모션 패러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개의 심리적인 깊이 단서, 이거가 디스플레이에서 다루는 거고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제대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한 그런 3D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3D 디스플레이, 이것을 개발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이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 스테레오 방식의 3D입니다. 안경을 쓰고 오른눈과 왼눈이 아까 바이노큘러 패럴렉스, 양아시차, 오른눈과 왼눈이 약간 다른 거, 이게 깊이 표현의 효과가 가장 큰데, 디스플레이상에 두 가지를 뿌려놓고 오른눈에서는 오른눈에 해당되는 영상만, 왼눈에서는 왼눈에 해당되는 영상만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인식하기에는 여기에 3D 영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눈의 초점은 이 디스플레이 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당겨 보면은 여기에 초점이 맺는 게 아니고 실제 초점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블러가 되고, 그래서 다시 여기가 아니구나 해서 여기다 초점을 맺으면 실제 영상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초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지러움이 느껴지고 심하면 구토가 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요 각각의 점을 표시하는 것을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레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근처에서는 레이가 별로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상도를 유지하지만 디스플레이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굉장히 블러된 큰 영상이, 블러된 흐린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디스플레이에 반해서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파동에 기반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파동의 모임이 여기에 점을 형성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내가 보는 초점의 위치도 여기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초점의 위치도 여기 같은 위치가 돼서 그런 어지러움증이 없는 완벽한 3D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경형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초점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에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양안 방식의 경우, 양안의 경우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깊이 위치가 아니고 내가 보는 위치를 바꿀 때마다 그 표현되는 위치를 바꿔주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다면 얘도 어지러움이 없는 3D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왔다 갔다 움직이거나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를 초점면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요 아랫면에 지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고요. 요런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자체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실제로 뎁스가 표현되는 위치를 가변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우리가 물체를 앞에서 볼 때는 얘를 앞으로 당겨서 보고, 뒤에서 볼 때는 뒤로 밀어서 보고,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내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깊이를 인지하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까운 데 있는 깊이는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멀리 있는 깊이는 띄엄띄엄 밖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하나, 좀 떨어진 곳에 하나, 이렇게 2개 정도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적절한 영상이 표현될 때마다 내가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어지럽지 않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제공 방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완벽한 3D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바로 그것인데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파동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로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실제 공간의 점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점 정보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홀로그램을 잠깐 살펴보면 홀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것은 스타워즈라든지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홀로그램들인데요. 사실 이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이 홀로그램은 물리학적으로는 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여기 빛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 오비안, 케노비한테도 가고 루크한테도 가고 이렇게 갑자기 빛이 진행 방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실제적인 그런 구현 가능한 형태는 아닙니다.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은 빛의 모든 정보를 다 표시한다, 다 이용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로라는 것이 전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램이라는 것은 기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진 정보는 크게 세기와 위상, 빛을 이렇게 파동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파동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느냐 하는 게 세기 진폭이 되겠고, 얘가 얼마나 빠르게 나오냐 뒤쳐서 나오냐 하는 게 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눈은 기본적으로 이 진폭도 진폭의 제곱만 인식하게 되어 있고요. 위상을 볼 수 없습니다. 홀로그램은 이러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위상을 조절하면 이 어느 한 점에서 이게 만약에 디스플레이 픽셀이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픽셀에서 나오는 빛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가지런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와서 전부 다 같은 위상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여기에 강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점들이 이 공간에 여러 개가 생기게 만들 수 있으면은 이 공간에 3D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의 빛들은 이 위상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의 위상이 나오게 되고, 이 제멋대로의 위상은 한 곳에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위상, 세기를 조절해서 공간상에다가 마음대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홀로그래피가 최초에는 이런 홀로그래픽 플레이트라고 하는 포토폴리머라든지 실버 할라이드라든지 이런 화학 물질 위에 어떤 새기고 싶은 영상에서 나오는 빛과 또 레퍼런스라고 부르는 2개의 빛을 간섭시켜서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 실물을 없애고 레퍼런스, 기록했을 때와 똑같은 레퍼런스를 쬐어주면 거기에 기록됐던 거에 의해서 파면이 재생돼서 마치 여기에 실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클래시컬 홀로그래피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선명하고 실물과 같은, 그리고 시야각도 넓은 그런 디스플레이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클래시컬 홀로그래피는
동영상이 되지 않고 딱 고정된 영상만 될 수 있어서 사람들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동영상 홀로그래픽 3D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간섭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그런 패턴, 간섭 패턴을 띄워주는, 여기서는 SLM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페이셜 라이트 모듈레이터, 공간 광 변조기라고 부르는 이런 소자가 필요하고, 이 소자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지런한 빛이 들어와야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런한 면광원 형태의 가지런한 빛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코이런트 백라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백라이트 이렇게 두 개가 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홀로그램을 만들어주려면 홀로그램을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해서 만든 홀로그램, 그래서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홀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성은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적으로 이 SLM이라든지 이 백라이트라든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완성이 되면 공간상에 내가 초점 정보를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영상을 띄울 수 있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이 가상 영상을 내가 인터랙션 하는 그런 형태에서도 어지러움 없이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3D, 스테레오스코픽 3D 같은 경우에는 초점면은 여기 있고 영상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맺으면 영상이 뿌얘지고, 여기에 초점을 맺으면 영상은 선명한데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 손을 거기다 대했을 때 손하고 이거하고 같이 초점이 맺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공간에 실제로 초점 정보가 있는 영상을 띄우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초점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그런 응용에서는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경형 디스플레이 광학 엔진에 적용하면 이 안경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놓고 얘를 보면 실제로 3D 공간상에 내가 깊이를 갖는 3D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초점 정보를 바로 앞에서부터 저 먼 데까지 자유자재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초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홀로그램하고 궁합이 맞는 컴바이너도 있습니다.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라고 하는 그런 소자를 사용하면 굉장히 얇은 형태의 컴바이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얇은 형태의 컴바이너와 굉장히 작게 줄인 홀로그래픽 광학 엔진, 홀로그래픽 프로젝터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굉장히 작으면서도 우리가 초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안경형 AR을 만들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경형 AR의 광학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경형 AR의 광학 엔진 후보라고 볼 수 있으려면 가볍고 얇은 컴바이너가 돼야 되고 소형의 디스플레이 엔진이 돼야 되고 사용 시 초점, 가상과 실공간 동시에 초점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용 시 어지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엔진과 HOA 컴바이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경형 AR은 사실 그 응용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만 하시면 모두 만들어낼 수 있고요. 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전부 다 가상으로 씌울 수도 있고 전부 다 실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일부는 가상, 일부는 실공간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드린 이런 쇼핑, 교육, 산업보조 매뉴얼, 게임, 인공지능 비서, 화상회의 이런 거 외에도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AI를 접목한 그런 응용에서도 이런 안경형 디바이스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번 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실공간과 가상 영상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초점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어지러움 없이 또 인터랙티브한 그런 디스플레이가 가능한데, 이런 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변 초점 액추에이터를 사용한 특수 목적용으로는 단중기로는 요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아주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일상용 디스플레이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